이정열을 생각하며 10분 만에 정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정말 10분 만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 어떻게? 2조 원에 가까운 요 말과 손을 들어주고 싶어도 요 말만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요? 2조 원에 가까운 이거하고 손을 들어주고 싶어도 요거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무지하게 어려운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이 있고 이 그룹의 계열사로 삼성물산이 있죠. 현재의 통합 삼성물산,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 이 삼성물산의 자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줄여서 삼바로. 그리고 그 밑에 손자회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삼바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통합되기 전에는 관계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손자인데 제일 위에 할아버지 회사가 모회사가 제일모직이었습니다. 그죠?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부채가 누락되었다. 이걸로 그냥 게임 끝. 복잡한 회계 용어 필요 없어. 2조 원에 가까운 부채 누락. 이것이 뽀록 났다. 이걸로 얘기 끝나요. 2조 원에 가까운,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2조 원에 가까운 부채 누락.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2조 원의 부채가 있는데 그것을 장부에서 감췄으면 그냥 분식회계지. 무슨 복잡한 얘기가 필요가 있어. 자꾸 신문에서 뭐 IFRS 나오고 콜옵션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알 필요 없어요.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명확한 사실은 2조 원에 가까운 이 콜옵션 계약이 회사의 부채로 계상되어야 한다. 부채로 기록되어야 한다. 이건 뭐 회계의 ABC라는 얘기죠. 정리합시다. 콜옵션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다른 말로 머릿속에서 바꾸면 돼요. 부채. 미국 바이오젠이 갖고 있는 콜옵션은 고스란히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부채다. 이것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분식회계지, 사기회계지. 얼마나 쉬워요. 2조 원에 가까운 부채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채를 갖고 있는 회사가 바이오로직스니까 이 회사의 가치는 이만큼이 빠져야죠. 그런데 이거를 반영해버리면 이 부채가 있다라고 장부에 쓰는 순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 상태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요. 미국 바이오젠이 갖고 있었던 콜옵션은 고스란히 부채인데 이 부채가 장부에 누락되어 있었다. 이 부채를 장부에 기록하는 순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 잠식이 발생한다. 완전 자본 잠식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제일모직이라는 회사가 구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도할 때 우리는 이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해서 합병 비율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게 최인호의 판단이 아니고 금융감독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그죠?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그러했고 이것을 검찰이 더 조사해야 된다. 어디를 조사해? 여기.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업 지배 구조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를 그대로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물산 아닙니까? 여기의 재무제표를 한 달 안에 수정해야 돼요. 이번에 증선위가 결론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부채 계상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수정하면 연결 재무제표에 따라서 삼성물산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향후에 요 삼성물산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 제일모직 장부까지 다 합쳐서 삼성물산의 모회사의 장부까지 들여다보면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기본 몸통 구조가 이런 겁니다. 그죠? 여기서 부채가 누락되었고 이것을 반영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완전 자본 잠식이 일어나서 제일모직은 결코 실제 이루어졌던 합병 비율을 관철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부채가 정확하게 분식회계가 발생하지 않고 이 부채가 반영되었다면 당시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도, 제가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손을 들어주고 싶어도, 찬성하고 싶어도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이 분식회계 때문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손을 들어주는 핑계가 되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왜 어마어마한 일이냐? 이재용한테 남아있는 재판, 이재용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말을 왜 사줬겠어요? 겉몸이 달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최순실이 겉몸이 단 게 아니고, 그래서 빨리 말 사내놔라 이런 게 아니고, 삼성 입장에서 이 모든 물산 모직 합병의 무리함, 잘못됨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미리 써놔야 된다. 권력 실세가 누구냐? 이렇게 먼저 손을 뻗었음이 충분히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까지 힘을 쓰게 만드는 이런 일련의 나쁜 일들이 모두가 다 판단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일성신약 2심이 남아 있습니다. 1심은 일성신약이 패소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성신약 2심에서 일성신약이 승소할 수 있어요. 일성신약 1심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정열 그 사람 얼굴이 딱 생각이 나는데, 엘리엇 소송에 대해서 법무부 답변서 청와대 청원 열나 비판했던 그 이정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삼성과 관련된 모든 일에 괴랄한 의견을 뒤밀고 있는 그 이정열이 왜 안 보이지? 여기도 분명히 한마디 보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왜 한마디도 안 보태지? 등장할 때가 됐는데 왜 못 나타나냐? 너무너무 명백한 것이고, 회계는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고 함부로 나섰다가는 개작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나서는 거죠. 마음은 나서고 싶어 죽을 거야. 그런데 나서봤자 박살나거든. 왜? 그냥 부채 누락, 너무 쉬워요. 2조 원에 가까운 부채 누락을 통해서 물산과 모직의 말도 안 되는 합병 비율을 정당화했다. 그 범죄 행위를 어떻게 가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나서지 마세요.